63세 박순자 씨는 어느 날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연락처 중에서 정말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4명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서글펐지만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20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기회라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친구가 현저히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68세 이동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또 다른 친구는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었죠. 처음엔 섭섭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 혼자 화분에 물 주며 지내는 시간이 훨씬 평안해요. 한편 65세 정명자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지내다가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저녁엔 수채화를 그리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르스텐센 교수가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많은 사람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만족과 의미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고독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5가지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자유입니다. 66세 김태진 씨는 오랫동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골프 자랑, 자식 직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늘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마음속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웃고 불안할 때는 그 불안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포장할 필요 없이 순수한 내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과거 기억의 치유력입니다.
72세 이재만 할머니는 혼자 TV를 보다가 문득 오래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말없이 제 손에 붕어빵을 쥐어주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상하게도 따뜻했던 기억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되는 현상으로 자극이 줄어들수록 우리 뇌는 안정감을 주는 기억을 우선적으로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현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루틴 개발입니다. 68세 최용수 씨는 혼자 살게 된 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한 후 화분에 물을 주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이 루틴이 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규칙적인 습관은 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혼자만의 루틴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순수한 자기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정서적 균형입니다. 63세 강영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 안 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곤 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지금 서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다섯 번째는 주체적 삶의 설계입니다. 69세 윤동수 씨는 퇴직 후 한동안 방향을 잃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노트에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를 적어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손글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제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69세 박명자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매일 스스로에게 오늘은 나만 생각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타인이 채워주길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깁니다. 둘째,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66세 김태진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무기력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하루 한 줄 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일기를 엮어 노년의 손글씨라는 소책자까지 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보면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독서, 정원 가꾸기, 명상, 그림 그리기 등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66세 정순부 할머니는 혼자가 된 후 수채화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에 뭘 또 시작해. 라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을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림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실패보다 정체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라도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넷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72세 이기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매일 새벽 일기를 쓰며 고독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구독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성숙한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충동에서 벗어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속 걷기입니다. 72세 김민옥 할머니는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다가 매일 새벽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계절마다 표정이 바뀌고 새소리도 매일 달라요. 사람 목소리는 없어도 자연과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자연 속 걷기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15분만 숲길을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평균 1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 없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68세 박도현 씨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없이 30분만 걷는 실험을 해본 후 변화를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 신발이 땅에 닿는 소리, 사람들의 인사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진짜 세상이었구나 싶었죠. 그는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산책을 하루 재부팅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미뤄둔 취미 시작하기입니다. 전업주부로 40년을 산 70세 정혜순 할머니는 젊을 때 꿈꿨던 미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클래스를 신청한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붓을 잡은 첫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나였구나 싶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오래 묻어둔 꿈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 루틴 만들기입니다. 65세 오재훈 씨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봅니다. 신기하게도 혼자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이 더 바빠져요. 그런데 그게 불안한 바쁨이 아니라 설레는 바쁨이죠. 칼 구스타프 융은 고요한 순간 인간은 가장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대화법 익히기입니다. 67세 박혜자 할머니는 매일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 살았어. 지금도 충분히 예뻐. 라고 말해줍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67세 김우석 씨는 은퇴 후 매달 5개 넘게 참석하던 모임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들과 있으면 나는 편한가? 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오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가까웠던 두 사람만이 그를 찾아왔고 그들과의 관계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모든 좋은 관계에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있어야 사랑도 숨 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심 할머니는 혼자 산책하다가 자주 마주치는 강아지와 그 보호자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지금은 함께 마을 청소를 합니다. 억지로 연결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다가온 인연이에요. 말이 많이 안 통해도 눈인사 하나면 다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는 단톡방이나 소개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이선우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관계에서도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연락이 안 오면 조급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도 바쁜 거겠지 하고 이해하게 돼요. 정서적 독립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제안드립니다. 막막한 날에는 정리정돈부터 시작하세요. 옷장이나 식탁 한 곳만 정리해도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아침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세요. 몸을 예쁘게 대접하면 마음도 따라 일어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비난이나 불평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밖에 나가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세요. 단 10분이라도 기분이 환하게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마트에서 계산을 도와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 시간을 만드세요. 아무도 없는 오후 창가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나만의 노래를 하나 정해두세요. 익숙한 동네라도 하루에 한 블록씩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생기를 줍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은 잘 참았다, 햇살이 예뻤다와 같은 한 줄이 삶의 기록이 되고 내일의 용기가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오늘 고생했어. 혼자였지만 잘했어. 라고 거울을 보며 말해주세요. 혼자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여서 편하다는 말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일 때 당신은 가장 당신다운 사람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계신 당신에게 따뜻한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금 노후의 김수연이었습니다.